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뵙습니다. 이게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운데 오늘 눈이라는 시를 대하려고 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정말 빙수물처럼 아주 시원하게끔 오늘 이번 시는 좀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 시에 대해서 30분,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자 합니다. 눈이라는 시 이제 하려고 해요. 눈이라는 시. 이 시는 고등학교에 교과서에 다 실려 있죠. 실려 있고 특히 이제 창비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고 시험에 늘 나오는 시죠. 그래서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1957년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57년에 발표하는 37살 때죠. 그래서 거의 이제 김수영 시인의 중반기, 시력으로는 중반기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이 책으로는 제가 이 책을 교재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겠습니다. 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눈을 보면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공포스럽기도 해요. 제가 홋카이도에 갔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눈이 막 무섭더라고요. 거기는요. 그 홋카이도 최북단에 그 날씨가 맑으면 사할린까지 보인다고 하는 그 밑에 성까지 보인다는 그 아주 최북단에 갔는데 칼기가 떨어진 곳인데 그 바람이나 눈이 막 무섭더라고요. 눈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떠세요? 자, 근데 김수영 시인은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연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리고 자연이 느끼라는 대로 느끼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영 시인은 흔히 모더니스트라고 하지만 김수영 시인은 자연에 관한 시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많이 읽었죠. 폭포라는 시도 읽었고. 근데 오늘은 눈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김수영 시인은 뭘 느꼈는지 느껴보러 갑니다. 제가 오늘 오신 우리 이숙자 선생님께 갑자기 부탁을 드렸어요. 네. 강남에서 오신 이숙자 선생님이 지금 앉아 계신데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들어 보자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칼에라도 마음껏 뱉자. 감사합니다. 이숙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를 쓴 때가 1957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그 시를 쓸 때 또는 문학 작품을 쓸 때 이렇게 날짜를 꼬박꼬박 말미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57년이면 어떨 때였어요? 57년이면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이제 이 정도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52년에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취임 기념으로 나오는데 이게 취임 기념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생일 때도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지만 용산운동장에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거예요. 용산 그 효창공원에 누가 누워 있어요. 김구호, 그죠? 윤봉길 막 이런 사람들 그 모이는데 그 옆에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정윤이라든지 유진아라든지 이런 배우들 오게끔 해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이게 그런 시대입니다. 52년인데 57년에는 어디 가면 이렇게 TV에 나와요. 대통령 각하. 각하라는 단어 참 오래간만에 듣죠? 전두환 시대 때까지 썼던 단어입니다. 각하라는 단어. 57년, 이 시를 발표했던 57년인데요. 그 전에 56년에 이 선거가 있었죠. 5월 달이었을까요? 아마. 근데 이때 대통령 선거 때 이 신익희 이쪽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선거 얼마 남기고 죽잖아요. 이 이승만이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정적들이 다 죽어요.
김구도 죽고, 그 다음에 이승만을 비판하면 장준하, 돌베개 장준하 씨도 도봉산에서 낙하했다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를 조사해 보니까 망치로 받은 듯한 이렇게 구멍이 펴지는 거예요, 해골에. 그죠? 그래서 타살로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신익희 씨도 대선에 나왔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거의 선거 없이 이승만이 또 당선된 거예요. 3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이제 표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여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유당에서는 구간이 명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57년에 쓴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57년에 나온 화폐입니다. 아니, 화폐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넣는 사람이 이게 이런, 아이고, 이건 진짜 이를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 당시 이 독재자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자기 얼굴을 화폐에다가 넣는, 네, 이런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김시영 시인은 시인으로서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그리고 이 시를 발표하고 58년에 제1회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합니다. 지금은 문학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문학상 별로 많이 받아도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하도 많이 받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게 대표적인 문학상 거의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받으면 대단하다는 거죠. 벌써 55년에 김시영 시인 강연회가 이렇게 군산에서 열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김시영 시인인데 여기 이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석정 시인이 있어요. 여기 신석정 시인이. 그 다음에 여기 고은 시인이에요. 고은 시인. 예. 김시영 옆에 신석정, 이병기, 신석정, 고은. 이 나머지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군산 지역의 문인들인데, 이 정도 위상이었다는 거죠, 김시영이. 이제는 거의 한국 문단에서 탑 클래스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37살인데, 지금은 37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중년이에요, 37살 되면. 요즘에는 문단에서 한 50대 돼야지 중년인데, 그 당시에는 37살만 돼도 그 중요한 시인으로서 중년을 차지하는 김시영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이 시는 아주 짧은 시인데, 눈은 살아있다라는 구절이 5번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꽈배기 반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따로따로 반복해. 떨어진 눈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당에 떨어진 눈 이렇게 나와요. 자, 눈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숙자 선생님 눈이 어떻게 좋아요?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땐 좋았는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지저분하고 어디 못 나가고. 그렇죠, 좀 자동차 운전할 때 위험하고, 그죠? 그렇구나. 여기서 그 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서에서 보는 건요, 그 교과서에서는 깨끗하니까 청순의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반대로 해석해 볼게요. 눈은 더러운 걸로, 그다음 위험한 걸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에서 해석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마당 위에 떨어진 눈, 이것도 어떤 희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당시에 이미 많은 시인들이 체포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좀 반항을 하고 이러면은. 이승만이 무서운 게, 정종 같은 시인은 48년에 경향신문 통해서 워낙 그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냥 교과서에서 정종 시를 없애버리고 납북됐는데 월북으로 해버리고, 그 문학사에서 지워버리잖아요. 그냥 그 가족을 조사를 하고. 그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보복의 정치가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지금도 만연한데,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때 눈이라는 것은 어떤 헌신적인 눈, 아주 필요한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 PD님 잘 녹화되고 있나요? 지금 예. 자, 여기 보면 기침을 하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눈은 살아있다고 기침을 하자가 이렇게 대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은 뭔가 답답한 걸 이렇게 뱉어내면 시원한 그런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신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여기 나오죠.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기침이 여러 종류인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병균의 기침도 있지만, 또는 그 내가 살아있다고 표시할 때 기침이 있어요. 노크할 때 이렇게 문 앞에 가서 앞에 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그거죠.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아직 나도 당신들처럼 살아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눈더러 보자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마음 놓고가 두 번이 들어갔어요.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저런 단어를 안 썼겠죠. 그러니까 기침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라고 두 번 강조했겠죠. 그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그러니까 이 시는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여기 눈은 살아있다가 5번, 그 다음에 이 조금씩 변이되면서 기침을 하자가 6번 반복되어 나와요. 두 번째 봅시다. 사면입니다.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이게 해석이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과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요,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좋은 말로 해석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헌신을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윤봉길 의사처럼, 예? 23살 때 참, 전 윤봉길 의사 전기를 읽고,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봉길 의사 사형당한 지역 가나자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 버려진 묘소, 쓰레기장 옆에 발로 밟히도록 묻혀 있었더라고요. 거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23살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병 안에다 폭탄을 넣은 겁니다. 그걸 던져가지고 수많은 요인을 암살했어요. 일본 사람도 이제 부인을 못하는지 거기다가 간판에 윤봉길 의사라고 써 있어요. 거기 가나자 묘소에 가면은 관광지가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많이 찾아가니까. 자, 그러면 이때 그런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정말 영혼과 육체를 바친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는 뭐냐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영혼은 제대로 사는 영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바짝 정신 차리지요. 그게 누구냐면, 이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 이분이 김수영 시인이 하이데거를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이 김수영 시인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15강에서 지금 이 17강인데 전전 강의에서 김수영 시인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그 책상 뒤에 썼던 이거는 김수영 시인 글씨가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사모님이 이제 서예가한테 부탁한 건데요. 달력에다 쓴 것이 상주사심, 마음에 언제나 마음에 죽음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 죽음을 생각하면요, 진짜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냐면, 죽음을 생각하면 염려하고 배려하고 심려한다고.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혈관이 2번 한번 막혔었어요. 여기 혈관이. 맨 처음에는요, 겁나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점점 이렇게 막 혀가 돌아가고 얼굴이 돌아가는데, 그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얼굴이 돌아간 상태니까. 근데 사람이 그 죽음을 앞에 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신에 대해서 염려해요. 그걸 마음 조르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실버 세대가 많은데 죽기 전에 다 자기를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르기에 케어라고 하는데 또 사물에 대한 배려를 해요. 우리 집에 얘 애완견인인데 이걸 얘가 누가 먹여주지? 그 유튜브에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 이런 걸 이웃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를 갖다가 이렇게 버린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이데거가 봤을 때는 이 배려의 마음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우리 구현상 교수에 의하면 마음 쏟음, 이렇게 마음을 쏟는 거죠. 근데 이제 타자에 대해서 심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원고 계약금 받았는데 원고지 이거 원고 넘기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가고 있어요. 계약된 책들이 쭉 있으니까. 이 마음씀, fear 조르게, concern for가 들어가야 되는데 concern for, 누굴 위해서 concern for,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늘 염려, 배려, 심려를 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자꾸 마약을 먹는다든지 인간이 아니죠. 위험한 거죠. 그리고 막 고양이를 죽인다든지 개를 키우던 개를 막 여기저기 버린다든지 그 타자를 무시한다든지 아니 세상에 그 5성 주차장 지하 차도에서 그렇게 사람이 죽고 이태원에서 죽는데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이데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아닌 분이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수영이 얘기하는 죽음을 잃어버린 이 영혼들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하이데거식으로 해석하면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염려, 심려,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눈은 살아있다는 거죠. 산다는 건 이런 거다. 죽겨서 완전히 녹아서 사라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를 비롯한 실존주의는 뭐냐면요. 죽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연구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우린 다 죽어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데 실존이란 건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게 실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그 사람은 신앙이 있었으니까 난 죽기까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 김연자 씨가 노래했지만 즐겁게 살아가겠다. 죽기까지. 짜인줌 토대. 죽음에 이르기까지. 까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패스트 같은 거 쓰면서 그 부조리한 세상, 부조리한 병균과 싸우는 거. 반항하는 정신이 있어야지 삶은 보람이 있다. 그래서 까미는 실제 기관총을 들고 레지스탕스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실제 저항을 하기도 했죠. 그런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됨을 아는 계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늘 죽음을 의식해야지 오히려 긴장하고 살아요.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오면서도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저기서 지금 와가지고 좀 잤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좀 잤는데 그 정도로 피곤해요. 밤을 지금 한 4시까지 꼬박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써서 출판사에 보낼 글들 정리하고 그냥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아마 김수영 강의를 이렇게 전체를 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영상이. 저밖에 없어요. 지금 17강째 하는데 한 30, 40강까지 할 것 같아요. 이후에도 신동엽 시인하고 카프카 계속 우리 시민학당이 계속된다면 하고 싶은데 이거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불안하고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우리 클릭수가 1000명이 넘고 아무리 적더라도 4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불안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고 그러면 더 잘 PPT도 잘 만들고 말씀도 잘 드려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청자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실존은 오히려 스스로 앞질러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참된 실존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곧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나를 돌아보고 아니 내가 마약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건강해서 하루라도 더 살아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더 염려하고 배려하고 심리하고 타자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 텐데,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눈이란 것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삶이 이런 거다고 깨우쳐 주려고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수영 씨를 처음 접했을 때가 뭐 대학이란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대학 안 들어가신 분들 전혀 뭐 개의하지 마세요. 제 아들 중에서 한 명은 대학 안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는 대학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 없어요. 제 아들이 대학 안 다니라고 했을 때 그래라 그랬던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아버지예요. 대학 다닐 때가 제가 처음 만난 시가 이거예요. 김수영이라는 이름을 안 시가 제가 다니는 대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더라고요. 눈이. 지금은 이제 창비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런 눈, 죽음의 의미, 삶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주는 눈이 새벽이 깨도록 살아있는 거죠. 근데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이건 뭐 확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승만 시대 때 시인들이 반대에 있으면 정종처럼 완전히 그냥 문학사에서 없어지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60년대생 이상 전 분들은 정종 배웠을 때 교과서에서 정땡용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교과서에, 자습서에 정땡용 이렇게 나왔겠죠. 또 이제 한무학 박지수 이런 데 잡혀가기도 하고, 시인들이 그럴 때 용기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기침을 뱉듯이 잘못된 것도 얘기를 글로 쓰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김수영 시인은 기자였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김수영 시인의 이런 마음들을,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마음껏 기침을 하자. 요즘에 기레기란 단어 아세요? 다 아시죠? 기레기란 단어, 제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민단체 운동하는 제 후배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배님,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전화 한 통하면 확 도와주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내가 당신 재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러면은, 재선. 그러면 뭐든지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과제는 뭐 어디 동네를 좋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재선이 돼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한테는 이제 최고의 뉴스를 알려주겠다고, 소스를.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첨하고, 진짜 많은 기자들이 은퇴하면은 연봉이 괜찮거든요, 기자. 제 친구들, 저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은퇴했죠, 지금. 다 은퇴해가지고, 다 은퇴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수석 기자나 이런 걸로, 최재봉 기자 같은 경우는 한겨레 신문에 이제 남아있고, 김종철 기자도 은퇴했죠. 저랑 이제 나이들이 비슷한 분들입니다. 다 은퇴를 했는데, 정말 의롭게 평생을 정말 그 신문과 진실을 갖다가 보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연봉 받을 생각으로 그냥 적당히, 오히려 큰 뉴스를 치면 자기가 잘릴까봐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자 선배로서, 이거 외신부 기자였잖아요, 김수영 씨는. 외신부 기자로서 시인과 기자들이 제대로 기침을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어제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저는 뭐 이 가정적인 문제, 아들 폭력하고 부인이 뭐 어떤 인사청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문제, MB 정부 때 방송장악을 했다는 거죠. 이분 시기 때 이 앞뒤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YTN, MBC, KBS 사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 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PD하고 기자들이 잘렸습니까? 저랑 같이 방송을 만들었던 PD분도 그 윤동주 특집 잘리셨어요. 국장, 최국장이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직에 가고, 그래서 국민TV라는 걸 만들어서 저도 국민TV에서 1년 동안 김은교의 인문학 수업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국민TV라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잘린 기자들 많고, 제가 CBS TV에서 앵커를 2년 동안 했는데, MC를 2년 동안 했는데, 그때 뭐 촬영 기사들 다 잘린 사람들이에요. SBS에서 잘린 사람, YTN에서 잘린 사람. CBS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력이 크니까. 다 거기서 촬영 기사하고, 만나보면 다 KBS에서 있었어요. MBC에서 있었어요. SBS에서 다 잘려서 온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한 2년 동안 방송 출연하고 기획했던 KBS 책을 보다. 11시 40분 방송이에요. 월요일 날. 누가 그걸 봐요? 거기에 노조에 가입된 PD들은 거기다 다 몰아놨네. 아무도 안 보는 방송에다가. 또 우리 아주 즐겁게 방송을 만들었어요. KBS TV 책을 보다. 이분 때, 이 MB정부 때 완전히 그 방송을 기레기 방송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TV조선하고 TV동아 만든 게 이분 아닙니까? 그 시기. 이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제가 헝가리에 부다페스트에 가서 2번을 강연했어요. 강연하면은 이제 앞뒤로 이제 헝가리 작가들을 만나고 거기 헝가리 변호사도 만나고 페이스북으로 지금도 친구가 돼서 계속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헝가리가 지금 그래요. 완전히 구구 그 대통령이 오랫동안 하고 그쪽으로 계속 해가지고 방송이 완전히 찬양만 하는. 그러니까 헝가리의 방송국과 그 영화계는 천재들은 다 외국으로 망명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을 못 한대요, 헝가리가. 제가 가서 보니까 호텔에서 보면 다 미국 허리우드 자막 따라가지고 나와요. 드라마 제작을 못할 정도로 인재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들어서서 그런 사회가 될지 지금 염려가 큽니다. 근데 어제 나오자마자 하는 일성이 공산당 같은 언론은 없어야죠. 자기네 잣대로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공산당이라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식을 가지면 공산당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공산당 같은 역할을 했죠, 진짜. 예? MB를 갖다 내세우고 그 정부를 하려고 그냥 언론을 갖다 통합했던 인물인데 본인이 그런 인물인데 지금 이게 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시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인 가슴이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시영은. 마음껏 뱉자. 이거는 바로 전에 썼던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나 시인은 바른 소리로 바르게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수영 시인의 50년대 말의 자세를 보면 이 서시라는 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시에 보면 이런 그 세 구절만 읽죠. 나는 너무나 많은 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이게 지금 56년, 57년 그때 김수영 시인의 생각을 쓴 건데 첨단의 노래, 너무 많은 모더니즘이라든지 그 당시에 뉴크리티시즘이라든지 어떤 그런 첨단의 기교로 시를 써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지의 비에 너무나 등한했다. 정지에서 이승만 정권을 보고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정지에서 보는 그것이 아름다운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너무 나는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거죠. 이거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이 너무 멋있어요. 나무여 영혼이여. 나무라는 것이 그 윤동주 시인은 제 책에 제가 여러 번 썼지만 윤동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나무라고 썼어요. 나무가 네 가지인데 윤동주 산문에 별똥 떨어진 데라는 부분은 나무가 있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나무가 있다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죠. 아르떼에서 그 윤동주 산문을 분석한 그 책 보면은 윤동주는 나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썼어요. 나무는 네 가지인데 나무는
아무 데서나 뿌리 내리면 그냥 살아나요. 변두리고 뭐고 돌짝밭이고 사막이고. 그죠? 나무는 그 다음에 새가 와서 깃들어서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윤동주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새가 와서 깃들 수가 있고, 나무는 어디에 있든지 자양분을 끌어들이고 자라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나무는 태양을, 언제나 큰 태양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윤동주는 나무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는데, 김수영 시인도 나무여 영원이여.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나무죠. 저 나무처럼 되고 싶다. 나무는 정지에서 자라지만 첨단을 향하고 있어요. 늘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런 첨단을 향하고 있죠. 자, 오늘 눈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오늘? 좀 막 빨리 얘기했어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눈을 좋게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눈을 나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눈을 나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다 좋게 봐요. 근데 나쁘게 해석하면요, 눈이란 게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죠? 눈이 위험하고, 그죠? 지저분하고. 근데 눈은 사실은 지저분한 걸 덮잖아요. 그죠? 피상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걸 보면은 눈은 살아있다. 이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좋게만 썼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쓰면은 X입니다. 맞지 않아요. 한국 국정교과서의 문제가 그겁니다. 근데 제가 파리에 갔을 때, 파리의 그 대학교 교수들을 만났는데, 파리에서는 자연스러운 상상이라도 다르게 쓰더라도 이게 논리가 맞으면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에다가 어머니가 생일입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카드를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괄호가 2개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카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은 생일 카드를 드렸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생일 카드라고 안 쓰고 삼성 카드를 드렸습니다. LG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틀리다고 해야 돼요? 맞다고 해야 돼요? 맞다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이승만 정권이 없어지고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다시 스물스물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안에는요, 정말 이상한 놈들이 장관을 차지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장관 막 청와대 막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야말로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 살아있어요.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게 다 덮어요. 하얗게. 김건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네? 김건희는. 이 여자는 캄보디아 가서 착한 척을 하고 이렇게 탁 있는데 눈이잖아요. 착한 척을 하고 막 아이 병 고쳐주고, 온갖 뭐 할머니 집에 가고. 근데 뒤로는 뭐예요? 고속도로에 있는데 땅이 다 사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근데 보니까 고속도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또 이제 이게 밝혀져야 되겠죠. 정확히 밝혀졌지만 철도역 거기도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철도역 근처에도 개발하는 철도이고 미리 알아가지고 거기 땅이 있대요. 그 가족들이. 이게 그러니까 정말 눈 같은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예쁘고 뭐 그걸 뉴스원인가 그 신문사는 그 다음에 도배를 하네. 온갖 종일 사진을 찍어 올려요. 아주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눈같이 아름답고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에다 대고 기침을 하자는 거예요.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기자였던 김수영 시인이 정신 차리고 거기다 가래침을 뱉자는 거예요.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자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겁내지 말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시인들아, 작가들아, 교수들아, 쫄지 마.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묘한데, 그러니까 진정한 죽음이라는 게 모르는 이 바보들이죠. 대중들.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눈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좀 해석이 좀 약간 부드럽진 않아요. 근데 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죽음. 정말 윤봉길 같은 죽음도 있겠지만 하이데거처럼 죽기 전까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걸 모르는 잊어버린 바보 같은 국민들을 위해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자. 이건 똑같이 해석돼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가래라도 뱉어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눈을 나쁘게 보았을 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가능하시겠어요, 선생님? 이숙자 선생님. 부정적으로 한 거 어느 게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좋게 해석한 거하고. 마이크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선생님, 예, 거기 키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 우리가 너무 사회 현상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네. 어디 말할 데도 없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내 주위에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 덧탐사에 와가지고 네네. 동료들을 만나고 같이 이게 공유하는 거는 요즘에 그 뉴스 언론은 덧탐사가 제대로 기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좋네. 제대로 네. 기침을 한대. 네. 우리 김 PD님, 제대로 기침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래도 뱉고, 예. 그죠? 예. 그런데 뭐 다른 언론들은 그냥 아까도 말한 대로 피상적인 그냥 정부에 아부하거나 예. 아첨하거나 그런 그렇죠. 사람들. 예. 아까 이동관인가? 예. 그 사람 옛날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2012년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네. 단지에 살았는데 네.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정치에 대해서 제가 몰랐으니까. 예. 이제서 알았으니까. 오늘 이제 김시영 씨 보니까 이렇게 뭔가 예, 공감이 되죠. 그 예, 시대나 우리가 지금이도. 정말 벽을 보고도 예. 말을 하자고 하는데 이 기침이 예. 우리가 정말 정의와 뭐를 위해서는 한 사람에도 작은 소리지만 말을 하자를 기침을 하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유, 이수자 선생님 감사해서 제가 제 책 지금 여기 뭐 몇 권 있는데 한 권 드릴게요. 예. 윤동주 책,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철험책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기침을 하자.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자는 그 시인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정지애미에 너무 등한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대해서 저와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눈이라는 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 자연을 보았던 김시영의 세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고 기침을 하고 그죠? 눈이 아름답던지 또는 눈이 거짓을 덮으면 그 거짓 안에 있는 그 정말 그 진실을 보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김시영 시인은 그랬던 시인입니다. 그런 시를 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